다들 카페에서 아이스 음료 마시다가 10분도 안 돼서 흐물흐물 눅눅해진 종이 빨대 때문에 짜증나신 적 있으시죠? 음료를 마시는 건지 축축하게 젖은 골판지 펄프를 씹는 건지 모를 그 찝찝한 맛. 게다가 친환경 봉투라고 써서 들고 가다가 바닥이 툭 터져서 길바닥에 물건 다 쏟아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편함을 묵묵히 참아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환경을 위해서였습니다. 인류가 지난 100년간 무한정 찍어낸 석유 기반 플라스틱은 지금 지구 전체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썩는 데만 최소 500년, 썩는 과정에서 잘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바다를 넘어 우리가 마시는 생수, 매일 식탁에 오르는 소금, 심지어 인간의 혈액과 신생아의 태반에서까지 검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은 인류 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였습니다. 가볍고 물과 기름에 젖지 않으며 열을 가하면 어떤 형태로든 자유자재로 모양을 찍어낼 수 있고 무엇보다 가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주방용품부터 스마트폰 외장재, 자동차 부품, 최첨단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현대 문명은 플라스틱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뛰어난 내구성이 오늘날 인류 최악의 재앙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쏟아져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수억 톤에 달하지만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고작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땅속에 묻히거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수백 년 동안 쪼개지며 생태계 먹이사슬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석유화학 대기업들과 과학자들은 수십조 원의 연구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PLA 플라스틱, 미생물 발효로 만드는 PHA 수지, 사탕수수 바이오 플라스틱 등 온갖 친환경 대체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차가운 음료는 몰라도 조금만 따뜻한 물을 부으면 흐물흐물 찌그러졌고 탄성이 부족해서 조금만 힘을 줘도 툭툭 부러졌습니다. 조금만 습기가 차도 변형이 일어나 오래 보관해야 하는 포장재로 쓰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가짜 친환경 논란이었습니다. 기존의 옥수수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저절로 썩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섭씨 60도 이상의 고온과 특정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수 산업용 퇴비화 설비에 넣어야만 분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바닥이나 일반 흙 속에 버리면 일반 석유 플라스틱과 똑같이 수십 년 동안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수온이 낮아 분해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친환경이라는 이름표만 붙인 채 소비자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마케팅용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전 세계 화학계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단단하면서도 열에 강하고 그러면서도 자연 흙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 하나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사라지는 대체 플라스틱은 현대 과학기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환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전 세계 석유화학 업계의 뒤통수를 치는 충격적인 논문 한 편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플라스틱보다 단단해서 망치로 세게 내리쳐도 깨지지 않고 섭씨 180도의 고열도 거뜬히 버티는데 집 앞마당 흙 속에 묻어두면 단 50일 만에 미세 플라스틱 하나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적의 신소재가 개발된 것입니다. 석유 대기업들이 지난 30년간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도 풀지 못한 이 세기의 난제를 푼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원료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전 세계 친환경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신소재 기술의 실체와 과연 이것이 인류의 플라스틱 저주를 끝낼 수 있을지 그 이면까지 완벽하게 파헤쳐드립니다. 이 신소재를 개발해낸 주인공은 바로 중국 동북임업대학교 연구팀입니다. 그들이 복잡한 합성 화학물질 대신 주목한 원료는 다름 아닌 대나무였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대나무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게 왜 그렇게 대단한 혁신일까요? 우리 조상들도 수천 년 전부터 대나무로 젓가락을 깎고 바구니를 만들어 썼는데 말입니다. 맞습니다. 대나무는 원래 단단하고 질기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대나무로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든다는 시도들은 대부분 대나무를 잘게 갈아서 가루를 낸 뒤 기존 석유 플라스틱 수지의 20% 정도 섞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아주 미세하게 줄여줄 뿐 결국 석유 플라스틱 뼈대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썩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을 뿜어내는 본질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연구팀이 발표한 방식은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로 대나무 분자 플라스틱이라는 초정밀 분자 재조립 기술입니다.
그 과학적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나무 줄기 속에는 식물의 단단한 뼈대를 구성하는 셀룰로스라는 천연 고분자 물질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 셀룰로스 분자들은 서로 아주 강력한 수소 결합이라는 화학적 사슬로 얽혀 있습니다. 이 결합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대나무를 가열하면 플라스틱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검게 타서 재가 되어버립니다. 석유 플라스틱처럼 뜨겁게 녹여서 틀에 넣고 붕어빵 찍듯 대량 생산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단단한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특수한 친환경 화학 용매를 사용했습니다. 이 용매는 대나무 셀룰로스에 얽히고 설킨 수소 결합을 분자 단위로 부드럽게 풀어헤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완전히 풀려난 분자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초고밀도로 다시 정렬시키고 결합하는 분자 재조립 공정을 성공시켰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엉망으로 엉킨 털실 뭉치를 완전히 풀어낸 뒤 방탄조끼를 짜듯이 가장 완벽한 구조로 촘촘하게 다시 직조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분자 수준에서 재탄생한 대나무 분자 플라스틱의 스펙은 놀라웠습니다. 첫째는 압도적인 강도입니다. 재료의 단단함을 나타내는 인장 강도가 무려 110메가파스칼을 기록했습니다. 기존에 쓰이던 옥수수 바이오 플라스틱보다 2배 이상 단단하며 레고블록이나 가전제품 외장재에 쓰이는 고강도 석유 플라스틱인 아크릴로 니트릴 부타디엔 스타이렌 수지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단단한 둥기로 내리치거나 성인 남성이 온 힘을 다해 밟아도 부서지지 않는 내구성을 식물성 소재로 구현한 것입니다. 둘째는 뛰어난 내열성입니다. 기존 바이오 플라스틱은 따뜻한 커피만 담아도 찌그러졌지만 이 신소재는 섭씨 18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뜨거운 국물을 담아도 환경 호르몬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셋째는 방수성입니다. 천연 식물성 재료는 물에 닿으면 쉽게 붙고 곰팡이가 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만 이 신소재는 고밀도 분자 재배열을 통해 물 분자가 침투할 틈새를 차단하여 물속에 오래 담가두어도 강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단하고 뜨거운 열에도 끄떡없다면 기존 플라스틱처럼 자연에서 안 썩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연구팀은 이 신소재를 특수 공장이 아니라 일반 흙 속에 묻고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흙 속의 자연 미생물들이 인공 화학 결합이 아닌 천연 셀룰로스 분자 구조를 먹이로 인식하고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흙에 묻은 지 단 50일 만에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100% 완전 분해되었습니다. 어떤 독성 물질도 남기지 않고 완벽한 천연 거름이 되어 자연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 제조 기업들이 진짜로 주목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기존 플라스틱 공장 기계와의 호환성입니다. 새로운 신소재가 나와도 공장에 수천억 원짜리 기계를 전부 바꿔야 한다면 기업들은 도입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 대나무 분자 플라스틱은 기존 석유 플라스틱 공장의 사출 성형기를 단 1%의 개조도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장 설비 교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다 쓰고 버려진 제품을 수거해서 특수 용매에 다시 녹이면 원래 강도의 90% 이상을 유지한 채 몇 번이고 다시 녹여서 새 제품으로 찍어낼 수 있는 무한 재활용성까지 증명했습니다. 이 연구의 뒤에는 중국 정부의 거대한 국가 전략이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이죽대사, 즉 플라스틱을 대나무로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국책 프로젝트를 국가 최우선 3개년 계획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일반 나무와 달리 3년에서 4년이면 다 자라는 초본식물이며 줄기를 베어내도 땅속 뿌리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죽순이 돋아납니다. 산림을 파괴하지 않고 무한정 체벌할 수 있는 최강의 재생자원인 셈입니다. 전 세계 대나무 숲의 거대한 지분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면적만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70%가 넘는 750만 헥타르에 달합니다. 중국은 이 압도적인 원료와 정부 보조금을 무기 삼아 친환경 플라스틱의 공급망 주도권을 쥐겠다는 야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팩트체크해 보아야 할 3가지 장벽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장벽은 석유 플라스틱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입니다. 석유 플라스틱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부산물로 거의 헐값에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대나무가 빠르게 자란다 해도 벌채와 운송, 정밀 화학 가공 공정 비용은 현재로선 석유 부산물 가격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비닐과 필름을 대체할 수 없다는 한계입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70% 이상은 마트 비닐봉지, 과자 포장지, 배달앱 같은 유연한 포장재입니다. 이번 대나무 신소재는 매우 단단한 하드 플라스틱에 특화되어 있어 얇고 질기게 늘어나는 비닐류를 대체하기엔 아직 기술적 한계가 큽니다. 세 번째 장벽은 글로벌 공급망과 환경 파괴의 역설입니다. 전 세계에서 1년에 소비되는 플라스틱은 무려 4억 톤에 달합니다. 이 수요를 채우기 위해 전 세계 산림을 밀고 대나무만 심는다면 생태계 파괴가 일어날 수 있고 수억 톤의 대나무를 실어 나르는 과정의 탄소 배출과 화학 용매 정화 처리 문제 또한 또 다른 환경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대나무 분자 플라스틱은 인류가 만든 바이오 소재 중 가장 혁신적인 도약이지만 플라스틱을 지구상에서 당장 100%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회용 배달용기나 카페컵, 가전제품 외장재 같은 하드 플라스틱 분야부터 서서히 대체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50일 만에 자연의 흙으로 깨끗하게 돌아가는 대나무 플라스틱. 여러분은 이 신소재가 인류를 미세 플라스틱의 공포에서 구해낼 진짜 구원투수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과장된 마케팅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